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선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6이 열렸습니다. 예. 이미 많은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CES 2016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 가운데 이 제품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핵심 트렌드는 역시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드론과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들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CES 2016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열렸었던 세계 박람회와 좀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 세계 박람회 또는 이제 만국 박람회라고 불렸던 이 행사는 원래 영국의 산업 박람회에서 출발한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기술 문명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가솔린 자동차, 비행기, 전화기, 기차 등등이 이때 소개되고 나중에 수차례 개량하면서 상용화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년 전에 이 행사에서 이미 선을 보인 바가 있었고요. 예, 예. 이번 CES 2016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운이 좀 느껴졌다는 거죠. 네, 앞서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열렸던 세계 박람회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이런 좀 흐름을 엿볼 수가 있나요? 예, 일단 꿈만 꾸던 제품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지구를 정복한 것처럼 좀 기세등등했던 그때만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예. 오래전 꿈만 같았던 제품들이 정말로 하나 둘씩 만져볼 수 있는 제품들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CES 2016에서 선보인 3D 프린터 Mco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색칠된 상태의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예. 기존 보급형 3D 프린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제품을 찍어낸 다음에 다듬기를 해주거나 채색 등 마무리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제품은 완전히 색이 입혀진 형태의 제품을 그대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뽑자마자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 3D 프린터가 좀 흑백 프린터였다면 이 엠코 아르케라는 포토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이번 CES 2016에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좀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의 경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이티비라는 곳에서 만든 스마트폰인 레이맥스 프로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 칩셋을 처음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예.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만든 레이티비라는 회사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이티비는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으로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두 성격이 좀 다른 업체가 손을 잡은 네. 경우도 이번에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패러다이 퓨처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 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FF01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멋진 디자인에 1천만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와. 최고 시속 32km로 이제 주행 가능하며 예.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2년 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자가 바로 아까 말한 레이티브의 설립자인 자위팅입니다. 예. 동영상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까지 정말 종횡무진히 활약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전에 만화 영화에서 봤던 지구 최강의 로봇이 힘이 약 100만 마력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 세상이 정말 재밌게 변해가고 있죠. 그러네요. 물론 항상 제품은 나와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를 위한 컴퓨터인 드라이브 PX2를 내놨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곳에서 차량용 소형 컴퓨터를 만든 건데요. 이런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선 3D 스캔 등을 통해서 입력된 대량의 그래픽 데이터를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에 내장된 GPU 같은 경우는 최신 노트북 100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와 함께 12개의 비디오 카메라와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들을 쉽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자동차가 IT인 제품인지 아닌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이 뭐 나와봐야 안다고 하겠지만 인터넷 동영상 업체에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고 또 산업의 경계도 뭐 파괴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좀 미래 기술이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어떤 기술들이 또 나왔습니까? 많이 있었죠. 이번에도 변함없이 재밌는 제품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삼성에선 기어 VR 4D 체험존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가상현실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들 30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미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상현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조만간 출시 예정인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와 터치 컨트롤러도 실제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판매될 진짜 제품을 먼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특히 이 터치 컨트롤러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가상현실 속 사물들을 좀 진짜처럼 조작할 수 있었다라고들 하는데요. 문제는 판매 가격이 아직은 꽤 비싸다라는 점인데 한 네네.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아쉽네요. 예, 앞으로 얼마 팔릴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샤오미가 인수한 세고웨이에서도 인텔과 협력해서 세고웨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 세고웨이 전동 스쿠터에 로봇 기능을 추가한 그런 제품인데요. 덕분에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전동 스쿠터로 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서 뭐 주변을 감시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 음성 인식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 일도 가능하고요. 이미 따로따로 존재하던 제품을 붙여서 새로운 용도로 태어나게 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드론도 선보였다고 하죠. 어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게 있었나요? 좀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선보이는데요. 예.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는 이항 184라는 개인용 헬기를 선보였습니다. 예.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사람 한 명을 태우고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그곳까지 날아서 사람을 데려다가 줍니다. 멋지네요. 예, 사람이 타긴 하지만 조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든 조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헬기인 거죠. 예. 고도 3,500m까지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최대 시속은 한 100km라고 하는데요. 대당 가격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게 비싸네요. 문제네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제품이 많이 팔리면 과거에 꿈꿨던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예. 과연 출시가 가능할지 그리고 출시된 제품이 정말로 안전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또 드론 전문 업체 페롯에서는 페롯 디스코라는 이름의 프로토타입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고정된 날개가 달린 항공 형태의 드론인데요. 그러니까 손을 집어서 던지면 그냥 날아갑니다. 아. 조정은 태블릿 PC로 가능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헤드셋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서 보이는 영상을 마치 내가 비행기 안에 앉아서 보는 것처럼 풍경을 쳐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일종의 텔레프레젠스인데요.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제품들 소개해 주셨는데 아직은 출시가 안 된 것들인데 그렇죠. 좀 바로 당장 써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도 있었죠. 예, 일단 뭐 사람이 다가가면 속이 보이는 냉장고를 비롯해서요, 로봇 바텐더, 또 스마트폰 카메라용 명품 렌즈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이드로 스마트 샤워 헤드입니다. 샤워기에 달린 LED 불빛이 변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안에 그 수압으로 움직이는 작은 터빈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런드로이드라는 프로토타입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의 밑에 있는 상자에다가 옷을 던져 놓으면 자동으로 개켜주는 제품입니다. 오. 세탁소 같은 곳에서 사용해도 좋겠지만 호텔이나 가정마다 한 대씩 보급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제품들 넉넉히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시간 내내 봐도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올해 CES에서 나타난 재미있는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